선생님과 도전하는 한국사 3-2단원 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초기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조선 초기 주변 국가의 관계는요, 네 글자 4대 교린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명예는요, 명나라에는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고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4대 정책을 사용을 했고요. 이웃 나라인 일본과 여진은요, 친하게 지낼 땐 친하게 지내지만 필요할 때는 무력으로 정벌을 하는 교린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4대 교린은 조선의 외교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초기에는 명과 조선이 대립을 했지만 태종 이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결국은 계속 조선이 명나라를 형님나라로 모시는 4대 정책을 갖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명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여진은요, 교린 정책을 사용을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 일본과 교류를 했어요. 하지만 차츰 외구의 침입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자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스시마 섬을 정벌합니다. 지금의 대마도를 정벌하게 되고요. 한번 혼내주죠. 그리고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일부 항구를 개방하고 무역을 허락해주는 교린 정책을 사용합니다. 여진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초기 여진과 좋은 관계 유지했습니다. 조선 초기 여진도요. 하지만 점차 여진이 부족한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얻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기 시작하자 세종대왕 때 이 여진을 정벌하면서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군은 최훈덕 장군이, 육진은 김종서 장군이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로써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영토처럼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자, 조선 전기의 이 무역 활동을 보면 명나라와는 조선의 수출품인 명나라에는 인삼, 못이 화문석이었고요. 조선은 명나라로부터 비단, 약재, 서적, 도자기 등을 수입했습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는요, 조선이 곡식, 의복, 서적을 수출을 했고요. 일본으로부터는 천연 재료, 구리라든가 황 또는 향료를 수입해 왔습니다. 여진이란 나라에는요, 조선이 곡식과 농기구를 수출을 했고요. 또 여진으로부터는 말, 모피, 은과 같은 제품들을 수입해 오면서 무역 활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의 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조선의 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왕이 있죠. 바로 세종대왕이죠. 가장 훌륭한, 조선시대의 가장 뛰어난 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뤘던 왕이 바로 세종대왕인데, 자, 먼저 집현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현전은 세종대왕이 젊은 학자들이 학문에 몰두할 수 있도록 운영했던 곳으로서 이 집현전 학사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유교 관련 책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현전에서는요, 지도도 제작하고요, 금속 활자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종대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은 한글의 원래 이름이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글자의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료변,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세종이 직접 만들어서 반포했습니다. 1446년에 훈민정음을. 자,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뜻은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 훈민정음은 과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서 배우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기 쉽기 때문에 한자와 달리 주로 여자라든가 평민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한자가 어려워서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만들고 관리들도 배우게 하였습니다. 또 세종대왕은요,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했는데요. 조선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을 중시했던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농민들의 오랜 경험을 모아서 정리한 책으로 농사직설을 편찬을 했고, 이 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농사법을 익히도록 했고, 이를 통해서 조선의 현실에 맞는 농사법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또 세종대왕 때 과학기술 발전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 과학기술 발전에는 바로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세종이 장영실과 몇몇 신하들에게 여러 과학기구를 만들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과학기구들을 활용해서 세종대왕은요, 시각이나 절기, 계절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농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과학기구를 보면요, 추국입니다. 세계 최초로 발명된 강우량 측정기예요. 그다음에 혼천이라고 하는 별의 움직임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가 있었고요. 앙부일구라고 하는 해시계, 그리고 자경루라고 하는 물시계를 이용을 했습니다. 또 세종대왕 때는요, 칠정사안이라는 책을 편찬했어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 그러니까 뭐 하늘에 별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계산한 역법서입니다. 중국과 아라비아 역법을 참고해서 조선에 맞는 조선만의 천문 서적을 만들어낸 게 또 세종대왕 때에 만들어진 그런 과학 기술 또는 과학 기구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조선에서의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의 가장 뛰어난 기록물은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요, 조선 왕들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으로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 때까지 약 25대에 걸친 조선 왕들에 대한 기록과 역사적 사실들을 연월일순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런 조선왕조실록은요, 유네스코 지금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당시에는 세 곳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그 장소, 그 건물을 말하는데, 세 곳의 사고에 각각 한 부씩 보관을 했고, 이 책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 배웠던 핵심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 초기 대외 정책은요, 큰 나라는 섬기고, 큰 나라로 섬기는 게 4대라고 그랬죠. 다음,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교린입니다. 바로 조선의 외교 정책, 4대 교린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세종 때 여진을 정벌하고 압록강 유역에 그렇죠, 4군을 설치했습니다. 4군. 최윤덕 장군이 4군을, 그 다음에 두만강 유역에는 김종서 장군이 6진을 설치해서 지금의 한반도 영토를 만들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종대왕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으로 만든 한글의 원래 이름은 그렇죠, 백성을 가르치는 밝은 소리, 훈민정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요. 세종 때는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과학기구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뭐 세계 최초의 치국이라든가 하늘의 별자리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는 혼천이, 그리고 물시계가 있었고요. 해시계, 바로 앙부일구가 있었다는 것도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